네, 39쪽입니다. 욕시의 갈래. 자, 요거는 문학의 지식이 되겠는데요. 이론 체크합시다. 1번. 형식과 운율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져요. 1번 정형식. 제가 말하는 거에 자동 밑줄 치세요. 운율의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형식의 시. 대표적으로 시조, 가사가 정형시죠. 2번 자유시, 몇 절?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태의 시. 아래쪽에 주요한의 불놀이, 1919년 최초의 자유시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배우고 다시 올 텐데, 다음 페이지 넘기면 국문학 최초 작품들 나옵니까? 네, 그거 이론으로 좀 알아둘 게 있어요.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체크해 드리는 거 위주로 알아두시면 돼요. 1번 현대문학 최초의 작품들. 네, 최초의 국한문 혼용체는 6일준의 서유견문이에요. 6일준에 미국 여행하고 쓴 거죠. 그 다음 거 별표. 최초의 신체시는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1908년입니다. 이때 해가 선일까요? C일까요? 네? 뭐일 것 같습니까? C. 바다 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별표. 최초의 자유시는 주요한의 불놀입니다. 1919년이에요. 그 정도는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시문학은 1908년, 1919년. 똑까지는 이제 개학이 문학이에요. 1908년에 해에게서 소년에게. 욕당 최남선. 여기 이제 신체시, 신체시가 되겠어요. 최초 작품이 해에게서 소년에게. 1919년이 바로 불놀이. 주요한의 불놀이. 여기서부터 최초의 자유시. 소위 말해서 현대시입니다. 그 현대시의 시작은 주요한의 불놀이다.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돼, 상식으로. 다음. 최초의 근대 번역 시집은 김억의 온해의 무대. 김억은 김소월의 스승이죠. 최초의 개인 창작 시집은 김억의 해파리 노래. 그 다음 별표. 최초의 신소설은 이인직의 혈의누. 1906년이에요. 최초의 근대 단편 소설은 이강수의 어린 희생. 그 다음 별표.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 즉 현대 소설은 이강수 무정입니다. 1917년이에요. 이번에는 소설. (1907년) 7년이죠? 6년. 네, 1906년. 그 다음에 1917년. 비슷비슷하죠, 연도가. 역시 여기까지는 개학이 문학이고요. 이인직의 혈의누. 여기가 이제 신소설 되겠어요. 1916년에 이강수의 무정. 여기서부터가 현대소설의 시작이다.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 거. 최초의 사실주의 소설은 김동인의 약한 자 슬픔.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은 염상섭의 표본실천개구리.
최초의 월간 잡지 1908년 소년. 최초의 주간문해지 퇴소문해신보. 최초의 순수문해 동인지 창조. 최초의 시전문 동인지 장미점. 그런 건 거의 안 나와요, 시험에. 그 다음 거 별표. 최초의 서사시는 김동완의 국경의 밤입니다. 1924년이에요. 최초의 현대시조집은 최남선의 108번네. 최초의 사실주의 희곡은 유치진의 토막. 내친김에 고전문학까지 가겠어요. 네. 고전문학 최초 작품들 첫 번째 별표. 국문학 최초의 작품은 공무도화가 되겠어요. 가로 열고 고조선이라고 적습니다. 고조선의 노래로 국문학 최초 작품이죠? 네. 최초의 서정시도 공무도화가인데 학자들 견해에 따라 황조가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황조가는 유리왕 3년 BC 17년이 한 창작연대가 명확하죠. 이에 반해 공무도화가는 고조선의 노래로만 알려졌지 창작연대가 명확치 않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자들 견해가 좀 갈린다. 최초의 집단적 서사시 무효 노동요는 가야의 구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별표. 최초의 양가는 서동요입니다. 신라 진평왕 때 6세기에 쓰여진 거죠. 향가 최초의 해독 작품은 초용가고요. 19체 향가 중 최초 작품은 용천사 해성가. 향가의 마지막 작품은 균여의 보현 10원가로 10세기 고려 광종 때 지어졌어요. 여기 마지막 작품이고요. 향찰로 기록이 된 마지막 작품은 예종의 도의장가. 최초의 향가집은 각간이용과 대구화상이 지은 3대목인데 안타깝게도 이 책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향가. 향가는 6세기부터 10세기까지 신라 시대부터 고려 초 10세기까지 지어진 것이다. (25수가) 전해집니다. 이른이 지은 삼국유사의 14수, 균여대사가 쓴 균여전의 11수가 전해지는데 향가의 형식이 세 가지가 있죠. 4구체, 8구체, 19체 향가. 4줄, 8줄, 10줄이죠. 4구체 향가가 초기적인 모습, 8구체 향가는 8줄로 과도기적 형태, 19체 향가가 완성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뇌가라고도 부르고요. 4구체 향가의 4작품 전해지죠? 우연의 일치죠? 자, 4작품 뭐 있죠? 최초의 향가인 서동요, 그 다음에 풍요, 그 다음에 헌화가, 그 다음에 도솔가. 이렇게 4개 외워야 됩니다. 앞글자 따서 외우면 되겠죠? 따라하세요. 서풍, 헌도. 8구체 향가의 2작품 전해져요. 초용가, 모죽지랑가. 그거 다 글자 땁시다. 따라하세요. 처모. 네. 나머지 8작품이 19체 향가예요. 그래야지 삼국유사의 14수가 나오겠죠? 4개, 2개, 8개. 제망매가, 안민가, 찬기파란가, 원앙생가, 원가, 해성가, 천수대비가, 우접가. 이렇게 나머지 8개는 19체 향가다.
4번 나왔어요, 시험에. 향가에 3가지 형식이 있다는 거. 작품들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보연 10원가. 이게 바로 이제 균여대사가 쓴 균여전해지는 11수예요. 요건 10줄로 된 19체 향가고요. 10세기 때 고려 광종 때 지어진 걸로 마지막 향가가 되겠죠. 내용은 불경이에요. 불교 경전이다. 이거 지문으로 나올 리는 없고요. 요게 11수 향가 11편이 되겠다. 그래서 25편의 향가예요. 알겠습니까? 향가에 3가지 형식이 있다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 중에 지문 출제되는 건 5개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거 있죠? 서동요, 초용가, 제망매가, 안민가, 찬기파란가는 지문 출제되죠? 그건 지문 정리 따로 하셔야 되겠고요. 그치? 향가는 뭐로 기록이 됐죠? 향찰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쵸? 우리 문자가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 차자표기 향찰로 기록이 됐다. 이거 향가에 관한 기본 지식 이론 되겠어요. 4번 정도 시험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원위치. 다음 얘기. 그 다음 거 별표. 최초의 한시는 을지문덕의 여수장 우종문시. 가로 열고 고구려. 을지문덕은 고구려의 명작이죠. 그 다음 2개 묶어서 별표. 최초의 경기체가는 1215년 한림별고. 자, 경기체가는 누가 쓴 거예요? 네? 고려시대 문학인 고려가요가 있는데 고려가요는 2개가 있죠? 계층이 평민과 귀족이 있는데 평민의 노래를 뭐라 그래요? 고려 소교. 귀족의 노래가 이게 바로 경기체가죠? 그래서 그 경기체가를 대표하는 작품이 한림별곡이다. 최초의 경기체가요. 1215년. 마지막 경기체가는 1581년 건어문의 동락팔곡이에요. 따라서 경기체가는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그러니까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까지 지어진 것이다. 그 다음 2개 묶어서 별표. 한글로 기록이 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최고의 작품은 정읍사가 되겠어요. 가로 열고 백제. 백제의 노래다. 구전이 되다가 조선 성종 때 악학 개범에 수록이 되죠. 역사가 제일 오래된 작품이 된 거죠. 한글로 기록이 돼요.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은 용벼천가예요. 가로 열고 1445년. 한글이 언제 반포가 되죠? 1446년에 반포되죠? 한글이 세상에 알려지기도 전에 한글로 쓰여진 거니까 실험기관에 쓰여진 것으로 한글로 기록된 최초 작품이다. 그 다음 최초의 원령체가요. 매 달별로 기록한 원령체가요. 동동이 있어요. 주목. 원령체가 고전문학에서 2개가 있죠. 동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목 자체가 원령 들어가는 게 있는데 네, 농가, 원령가 정하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유배문학은 정서의 정과정입니다. 유배당했죠? 어디로? 동네. 부산으로 유배당했죠? 그 다음 페이지. 최초의 유배가사는 조의의 만분가입니다. 만분가 이거 가사문학이에요. 판소리 아닙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 별표. 최초의 연시조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세종 때 쓰여진 거고요. 그 다음 별표. 최초의 사설시조는 정철의 장진주사예요. 술을 권하는 권주가죠. 사설시조는 어디가 길어진 거다? 가운데 장이 중장이 2구 이상 길어진 거다. 시험에 3번 나왔죠?
가장 오래된 시조집 김천택의 청구영언이다. (530쪽) 펴봐요. 530쪽에 보면 주요 시조집거리에서 정리된 게 있어요. 박스 펴봐요. 김천택의 청구영언 998수의 시조가 수록돼서 영조 때 쓰여진 거고요. 김수장의 해동가요 883수로 역시 영조 때 쓰여진 거고요. 송계연월옹의 고금가곡 302수 영조 때, 이영상의 악학습령 1109수로 영조 때. 가곡 원료 오탈자 났는데 박효권이 아니고 박효관이 되겠어요. 수정해 주세요. 오탈자. 박효 이름이 관이야. 권이 아니고 관. 박효관 안민영의 가곡 원료 두 사람이서 쓴 거야. 800수로 조선 고종 때 쓴 거예요. 흔히 청구영언 체크, 해동가요 체크, 맨 밑에 가곡 원료 체크. 이 세 개를 이제 조선시대 3대 시조집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왼쪽이 문제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소방직 문제 봐봐요. 왼쪽 알맹이 아래쪽에. 작품집과 편자 연결이 옳지 않은 거. 해동가요 김수장. 맞죠? 대답하세요. 고궁가곡 박효관 잘못됐죠? 고궁가곡은 누구? 송계연월옹. 박효관은 뭘 썼죠? 가곡 원료를 썼죠? 악학습령 이영상 청구영언 김철 때 맞고요. 답은 2번이에요. 원위치. 그 다음 별표. 최초의 가사는 정거긴의 상춘곡입니다. 가로 열고 1472년 성종 3년에 쓰여진 거예요. 최초의 설화집은 박일란의 수의전 되겠어요. 안타깝게도 전해지지 않고요. 최초의 가전체는 임춘의 국순전 별표. 자, 국순전 뭘 의인한 거죠? 무슨 당 막걸리? 국순당 막걸리? 술을 의인한 거예요. 그 다음 별표. 최초의 한문 소설은 김시습의 금오신화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주목. 요것도 시험에 3번 나온 거 있어요.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5편으로 되어 있어요. 5개의 단편이 금오신화다. 이 제목을 암기해야 돼. 시험에 3번 나왔다고요. 첫 번째, 만복사 저포기. 두 번째, 이생규장전. 세 번째, 치유부벽전기. 네 번째, 용공부연록. 5번째, 남연부주지. 이렇게 5개가 금오신화에 실린 5편이다. 따라하세요. 만복사 저포기, 이생규장전, 치유부벽전기, 용공부연로, 남연부주지. 암기법 팁. 앞글자 따서 배워. 많이 취한 용감한 남자. 유치해도 따라하세요. 많이 취한 용감한 남자. 많이 취한 용감한 남자. 못 외우는 너가 더 유치해. 시험에 3번 나왔어. 이게 금오신화에 실린 5편이다. 알겠습니까? 네. 참고로 이렇게 3개는 하트. 남녀간의 애정소설이야. 만복사 저포기는 죽은 귀신과의 사랑 이야기. 이생규장전은 죽은 아내 채랑과의 사랑 이야기.
치유부벽전기는 선녀 기시녀와의 사랑 이야기. 영궁부연령은 한생이 영궁을 체험하고 인생무상 느낀다는 거고, 남연부조지는 박생이 하늘의 염라대왕을 만나서 문답식 토론을 하고, 김시습의 생육식은요, 세조의 왕위 찬탈을 풍자하며 비판하고, 김시습의 현실관, 사상관이 들어간 작품으로 위에 4개랑 또 다르고요.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4개 주고 성격이 다른 거 물으면요, 이거 3개는 성격이 같아요. 애정소설이다. 알겠니? 네.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그쵸? 맞죠? 다음 작품과 관계가 없는 것은 제목을 안 줘요. 지문에 이생 계속 나와요. 이생 규장전이죠? 예? 1번 만복사조포기, 2번 치유부벽전기, 3번 용궁부연로, 4번 사시남전기 문제 이렇게 내요. 답은 사시남전기죠? 사시남전기는 김만중의 국문소설이에요. 한문소설이에요. 다음. 최초의 국문소설 별표 허균의 홍길동전입니다. 마지막 거 별표 최초의 몽자류 소설 꿈이야기 소설 김만중의 구운몽이에요. 주목. 저거 한자 쓰세요. 9, 9 구름 온 꿈, 몽. 구, 운, 몽. 제목 3글자 속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먼저 9, 9 인물을 말해요. 9명 인물이 등장해요. 주인공 성진과 8선녀 8명의 선녀가 나옵니다. 꿈속에서는 이 성진이 이제 양소유로 환생을 하게 되고요. 8선녀는 2명의 처와 6명의 첩, 8선녀를 모두 아내로 다 맞이하죠. 부러워요. 그 다음에 운, 구름 운자예요. 이거는 주제를 알려줘요. 주제. 군몽의 주제가 뭔가 그러면 바로 뭐예요? 인생 무상이다. 이게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출제돼요.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기출돼. 군몽 그러면 주제가 인생 무상이야.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시험에. 다시 한번. 군몽 주제가 뭐라고요? 인생 무상은 뭐예요? 삶이 더덥다는 거죠? 인간의 삶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가 돼서 인간 삶의 허무함을 느껴요. 4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립니다만 이 부귀공명이 다 헛된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 무상을 깨달아요. 몽은 구성 방식이에요. 환몽 구조다. 환몽. 꿈속 체험. 꿈속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환몽 구조 방식이다. 꿈몽자예요, 꿈몽자. 제목 3글자 속에 인물, 주제, 구성 방식이 다 들어있어요. 조선시대 최고의 히트작, 요즘 말로 베스트셀러, 단연 김만중의 구운몽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이야기는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와요. 원위치 해주세요, 이제 앞으로.
2번, 3번 산문시. 산문적 형식으로 표현한 시를 산문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를 하나만 들면 봉황수 되겠어요. 조지훈의 봉황수. 이런 작품이 예가 되겠어요. 멍하게 앉아서 쳐다보지 말고 적어라 좀 옆에다가. 그 옆에다가 적으라고 비워놓은 거 알맹이 빈칸은 너씨 여기 멍하게 앉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빨리 적어. 다음 2번. 내용 장르 개념에 따라 세 가지. 첫 번째 서정시. 줄쳐요. 개인적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시 자체가 서정 갈래입니다. 그쵸? 그러면 대부분 다 거의 서정시겠다. 그치? 예. 2번 서사시. 밑줄 일정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소설한 시다. 이야기 형식으로 된 걸 말해요. 김동완의 국경의 밤이 아까 최초의 서사시였죠? 3번 극시. 좀 특이한 거예요. 희곡 형태의 시인데 우리나라 시에는 이 예가 없어요. 외국 작품에서 예를 찾아야 되는데 괴테의 파우스트, 섹스피어의 희곡 이런 것들이 극시예요. 3번 시적 경향에 따라 1번 주지시. 밑줄 인간의 지성에 호소하는 시다. 지성 호소라는 게 지적 작용,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되겠죠. 예를 하나 들면 김춘수 시인의 꽃 같은 시. 관념적 철학적인 내용의 시예요. 철학적인 주제인 존재론에 입각해서 이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요. 굉장한 사고, 지적 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게 주지시야. 2번 주정시. 밑줄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시. 인간의 감정을 말해요. 예를 들면 김소월의 초혼. 죽어 이별한 슬픔. 사별의 슬픔을 나타내서 감정 표현한 거예요. 3번 주의시. 인간의 정신세계 중 의지의 측면,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의지의 측면에 중점을 둔 시다. 유치한 시인의 생명의 서. 제목 속에 많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삶, 서라는 것은 각오, 의지를 얘기하지. 새로운 삶의 각오, 의지. 이게 제목 생명에서야. 이런 게 이제 주의시. 4번 목적에 따라 1번 순수시. 시의 예술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시다. 순수성, 시의 예술성을 중점을 두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30년대 시문학파, 이들이 순순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대표적으로 김영남, 박용철, 정지용, 이런 작가들이에요. 다음 2번 목적시. 예술성 추구보다는 선전교훈 등 정치적, 사회적 목적, 이념이나 사상 전달을 뚜렷이 드러낸 시를 목적시라고 그래요. 완전히 반대죠, 순수시랑은. 그치? 예를 들면 1920년대 신경향파, 그들은 바로 사회주의 운동을 추종한 자들이었어요.
요것에 대한 반발작용이 결국 시문학파였던 거야. 요거는 조금 더 내용을 살펴봅시다. 오른쪽 알맹이에 39쪽에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목적식 계급문학대들하고 있습니까? 네.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읽어봐요. 네, 읽다 보면 중간에 카프란 두 글자가 있을 거예요. 네모잖아요.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네, 1910년대에 러시아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볼세비키 혁명, 사회주의 사상이 전 세계에 파급돼요. 이 사회주의 사상은 바로 그런 계급문학이었어요. 목적시였다. 국내에도 1920년대에 상륙하게 돼.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 사상을 추종하는 이들이 바로 신경향파였어요. 1923년이야.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데 덩치가 커지게 돼요. 이게 바로 KAPF, 카프가 결성돼. 1925년 동맹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게 돼. 코리아 아티스트 프롤레타리아 페더레이션 되겠어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라는 박영희, 김기림, 최서혜, 이기영 등이 중심이 된 단체가 결성돼요.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요. 금방 해체됩니다. 1930년대 초에 와서 해체돼요. 바로 순수시 운동에 힘입어서 해체된다. 문학이 이랬어야 되겠느냐. 문학 본래의 순수성을, 예술성을 회복하자. 이 운동에 부딪혀서 사라지게 돼요. (2019년) 경찰직 기출문제였어요. 1920년대 순수문학을 추구하는 카프 단체 결성되었다. OX. X죠? 뭐가 잘못됐죠? 카프는 순수문학이 아니고 여기를 뭐라 그래야 돼요? 목적문학이다. 또는 계급문학이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알겠습니까? 순수문학을 추구했던 것은 시문학파가 되겠어요. 알겠죠?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39쪽 시의 갈래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